그런 학생 운동의 시기를 지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정치를 한나라당에서 시작했다고 아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작은 88년도에 한겨레 민주당 맞아요. 창당하면서 민주당이에요. 정계 예. 입문을 하고 또 이제 91년도에 당시 이제 야권 통합을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과 합당한 그 일명 꼬마민주당 입당을 했고 당시 이제 그 당에서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부대변인을 했고 또 김대중 총재를 측근해서 수행을 했고 이제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선실 사건 터졌을 때 결국에는 알면서도 이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혐의가 씌워져서 수감이 됐는데 불구짓죄로? 예, 네. 불구짓죄로 이제 수감이 됐는데 그때 김대중 총재가 부대변인직이었잖아요. 그때 김부겸 전 총리가. 그렇죠. 근데 그 일 못하는 기간 동안 뭐 좀 급여를 조금 모아서 줬대요. 뭐냐면 워낙 좀 어렵게 지내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DJP 연합 때 이 민주당이 갈라졌잖아요. 그때 김부겸 전 총리는 이게 사실 그 김대중 총재 한 사람 위주의 어떤 보스 정치, 또 1인 보스 정당,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가 이제 더 고착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게 본인의 소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한국당이랑 합당한 한나라당 창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회고하면서 너무 이제 아버님 같은 분인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끝까지 따르지 못했고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되게 회한해졌는다 이렇게 회고를 했고요. 그 전까지 그리고 이제 계속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공천에서 잘 안 되거나 뭐 낙선하거나 이러다가 2000년 16대 총선에서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 군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한 거죠. 당선이 됐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2000년 그러니까 본인 40줄 넘어서야 이제 첫 월급을 탔고 뭐 아니, 그런 설명 이제 서술로 해줬는데 네.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의 정신적 스승은 재정구 선생님입니다. 재정구 선생님은 빈민운동을 평생 이제 투신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가지고 투쟁의 정치를 접고 상생의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당적은 한겨레 민주당인데 그때 그 민주당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딱 3명 있었대요. 하나는 재정구, 하나는 노무현, 하나는 김부겸이었다는 겁니다. 3인반 중에 하나. 민주당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그 3분이 유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이후에 당적을 바꿔가지고 경기 군포시의 국회의원을 3선을 했고 그 다음에 20대 대구에서 수성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런 히스토리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지역주의 타파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말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건데 사실 뭐 경기도 이 군포라는 안정적인 지역구를 버리고 사지로 뛰어든 셈이잖아요. 그때 정말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줬고 근데 결국은 첫 도전에서는 이제 고배를 마셨어요. 그때 새누리당의 이한구 후보에게 밀려서 이한구. 그래서 낙선이 됐고 근데 4년 뒤에 또 다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20대 총선에서 그때 새누리당의 대선주자급이었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네. 이 득표수를 보면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한 5만 1000표 정도를 얻었는데 김부겸 후보가 8만 4000표를 넘게 득표를 하면서 크게 이겼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이 당선으로 인해서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부상을 했고 대구에서 당선된 정말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란 타이틀도 얻게 됩니다. 야, 정말로 근데 그 군포에 삼선하다가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오래 한 데서 편하게 4선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수성으로 험지로 가면서 했던 말이 정말로 멋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군포에서 4선을 하면은 그거는 월급쟁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김부겸으로서 자기 동기부여를 하고 정말로 격전지를 넘어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기적 같은 당선을 두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지금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대구에서 처음 당선되기 전에 2년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2014년에 그때 대구시장 도전도 사실 했었어요. 아, 사전에. 네. 네. 그때는 낙선을 했죠.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잖아요. 2014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이랑 이제 반대 상황인 거죠. 야당 후보가 너 뭐 시장으로 오면 뭐 예산이나 제대로 따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일일이 설명하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보수 대통령이랑도 말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다 이제 활용을 하고 지역에서. 그래서 선거 캠페인에 활용한 거예요. 역발상이네. 네. 중앙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박근혜랑 찍은 사진을 저렇게 쓸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막상 험지에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기려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때는 낙선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역 기반을 굉장히 열심히 다졌다고 해요. 한나라당 때 인연이 있었던 권영진 대구시장과도 좀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이제 막 반대만 하는 그런 야당이 아니다. 대구시 발전에 정말 이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선되고 다음 해가 대선이었잖아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원 유세를 다니는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스타일을 조금 이 영상에 좀 보여주는구나 싶었던 거는 정말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가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다 여기서 지금 문재인 그 빨갱이 이름을 들이대느냐. 네. 막 화를 내요. 정말 성난 시민들이 화를 내는데 계속 다가가요. 양팔을 벌리고서 막 그래도 스킨십을 꾸준히 계속 시도하는. 이제 다가가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 물론 대구 전 투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득표율이 떨어졌지만 그런데 비교를 하면 문재인 박근혜 대선 때보다 문재인 홍준표 대선 때 득표율 격차가 대구 전 지역에서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그 과정에 김부겸의 이런 헌신이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는 그 수성갑 지역구에 옆 지역구던 주호영 의원을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2020년대? 여하간 네. 중요하지 아무튼 않으니까. 옮겨서 네. 주호영 의원을 옮겨서 공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 총선 그때 민주당이 대승했잖아요. 맞아요. 다들 네. 축제 분위기였는데 이제 김부겸 총리는 석패를 위로를 받아야 했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캠페인 중에 하나로 대구시장 선거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거를 김부겸 전 총리가 걸어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유설의 기자한테 궁금한 게 친한계를 뭔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수성갑에 한동훈이 출마를 하면 한동훈은 과거에 박근혜와 찍었던 사진을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본인의 추측을 얘기해 보십시오.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정도면 걸 수 있지 않을까요? 걸 수 있지 않을까? 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본인의 싶은데. 그 불편한 인연을 또 상기시키잖아요. 그 사진이 수사를 했었던 근데 이제 아마도 그때는 대표나 비대위원장 할 때쯤 아마 만나서 사진을 찍은 걸로 보이는데 하긴 그게 그렇죠. 또 뭔가 이제 박근혜와 구원을 잇고 화해한다는 이미지로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과연 대구에 출마하게 된다면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김부겸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김부겸은 심지어 같은 계열의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썼던 거였는데 그렇죠. 한동훈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전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성향상 보면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좀 많이 요즘 변했거든요. 요즘 스타일이 조금 변해서 많이 좀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고 유연성이 좀 이렇게 변해가지고 주변 참모들이 좀 설득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그런 생각이. 예. 네. 다시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얘기를 돌아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거죠. 근데 네.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 초대 이제 2017년 6월에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2019년 4월까지 재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장관직을 마친 이후에는 또 다시 달구로 내려가서 아까 유견선 기자도 설명했지만 이제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주호영 후보랑 맞붙었는데 결국 낙선을 했고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는 야인으로 지내게 돼요. 지내다가 2021년 4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대통령이 불러들여서 세 번째 국무총리로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국무총리로서 이제 국정을 총괄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총리직을 내려놓고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무총리를 할 때 평가는 대체로 어땠습니까? 그
일단은 되게 총리가 중앙 정말 그 정치에 많이 말을 얻느냐 아니면 정말 관리형 총리를 하느냐 이런 노선이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후자의 경우에 가까웠던 것 관리형이다. 같고 관리형이었고 일하면서 자기 사람은 안 키웠다라는 그런 그 측근들은 좀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말한대요. 사람을 너무 안 키웠다. 그러니까 사람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이제 아, 당내에서 뭘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해야 될 때 특별히 선정하지 못하고 당대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기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보기에는 전투력이 너무 약하다 또 존재감이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 시절에 뭐 이게 약간 미담 같은 건데 그 진상 승객을 처치한 어떤 미담 사례가 있더라고요. KTX 기차 안에서 네. 어떤 승객이 이제 자기 좌석에 불만이 있다면서 승무원에게 막 그 난동을 피우고 뭐 고성을 지르고 계속 그래서 승무원이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김부겸 장관이 보다 못해 호통을 쳤대요. 아, 그 자리에서? 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도 이제 진상 승객이 당신이 뭔데? 뭐 공무원이라도 돼? 하필 또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나 공무원이야.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이제 옮겼는데 같은 그 열차 칸에 있던 승객이 이거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미담 사례로. 알려줬고 그리고 당시에 수행비서랑 같이 있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행안부 당시 직원들도 나중에 트위터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네. 일도 있었다는 건데. 네.